안녕하세요.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전시간 내심에 이어 이제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시간 내심에서 키워드가 있었죠. 선생님이 내내 고객님에서의 내내라던가 또는 내내 통닭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내를 생각하고 어떤 학생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유익한 공부를 하니 참 내심 기쁩니다 하는 그런 또 라임을 맞추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심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 전 시간의 내심에서 내내가 왜 키워드가 되는지 오늘 다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내내를 생각하면서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내내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죠?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각을 한번 썼어요. 각을 한번 썼어요. 그럼 삼각형에서 각 빼면 뭐 남아요? 변밖에 안 남지. 그래서 그 나머지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외심은 변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 외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읽고, 그리고 선생님의 요약 설명, 서술하는 부분, 또 문제 풀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BC의 세 꼭지점이 1, 5 위에 있을 때 1, 5는 ABC에 외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1, 5를 삼각형 ABC의 외접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접 1의 중심 5를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요, 이제 변에서 시작한다 이야기를 했죠. 자, 삼각형 ABC가 놓여져 있는데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에서 나왔다. 그럼 변이 놀고 있고 외심은 변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변에서 어떻게 우리가 뭘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작업을 해본 거예요. 누군가 해봤겠죠. 작도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자, 복습으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방법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이 나와 있으면요, 컴퍼스로 적당한 간격을 벌려서 요 양쪽 선분의 끝에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컴퍼스에 따라 원을 그려주는데 원의 일부, 이제 홀을 그려주겠죠. 그런데 홀을 그려주는데요, 요만하게 너무 조그맣게 그리게 돼서 그 원 그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 원 두 개가 서로 교차하게끔 그렇게 작도를 해보면 뭔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할 일이 생기겠죠. 컴퍼스의 간격을 좀 더 넓혀서 큰 원을 그려줍니다. 이만큼 갈까요? 이렇게 큰 원의 일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컴퍼스 그대로 이쪽으로 또 큰 원의 일부, 홀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 교점을 이어주게 되면 이 교점 두 점을 눈금 없는 눈금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눈금 없는 자로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그러면 바로 선분, 요 AB라고 쓰면 선분 AB를 수직으로 이등분해주는 그런 작도가 되더라는 거 배웠었죠. 이 작도와 같은 작업을 이쪽 삼각형에서 모두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삼각형 ABC에서 AB를 수직 이등분을 한다. 요걸 이렇게 작도해 주고요. 수직 이등분, 요거 이제 반으로 똑같아야죠. 또 이쪽 BC도 수직 이등분을 해요. 또 AC 선분도 수직 이등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하면 요 세 개의 선분은요, 삼각형 안으로 무조건 향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뭐예요? 삼각형은 각이 세 개 있는 도형이 아니라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러니까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삼각형이 된다. 그런데 보니까 각이 세 개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삼각형.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직 이등분을 하면 수직 이등분 선들은 안쪽을 향해서 방향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평행한 경우가 나타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어요. 연장선상에. 그러면 얘를 수직 이등분하고 요거를 수직 이등분하고, 근데 수직 이등분한 선이 평행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럼 이때는 교점이 없을 거야. 그런데 삼각형이라면 얘가 조금이라도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면 얘가 방향성이 안쪽으로 오그라들기 때문에 위에서 어디선가 이제 만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삼각형을 안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단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결론이 뭐냐, 이 세 개의 선분이 우연인지 뭐 항상 그런 건지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심도 그랬죠. 자,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심의 패턴하고 비슷하게 얘는 변에서 나왔어요. 지금 놀고 있는 녀석이 뭐예요? 각점, 그죠? 꼭지점이 놀고 있죠. 그 꼭지점까지 선분을 이었을 때, 이 선분을 이렇게 이어주게 됐더니 이 길이가 다 같더래요. 또 내심에서도 좀 유사한 패턴으로 반대의 내용이 있었지, 내심에서는 각 세 개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나오고 그게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렇게 정리했었어요. 자, 외심은 변에서 나오고 놀고 있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증명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AB와 BC에 있어서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 뭐 작도를 해줄 수도 있고 각도기나 또는 자를 이용해서도 찾아줄 수는 있겠죠. 자, 얘를 작도를 합니다. 이렇게 선을 찾아주고요. 또 BC,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서 그것을 쭉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만 두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삼각형이면 두 변이 일직선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때 누군가 이 점으로부터 무엇을 해볼까? 이 점을 O라고 일단 쓰고 갈게요. 이 점으로부터 무엇을 해볼까 하면서 꼭지점이 허전하게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 점 O로부터 B까지, A까지, C까지도.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나타나나? 이미 직각은 확인이 됐고요. 요 두 변의 길이는 같잖아요. 수직 이등분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삼각형 OBC를 좀 관찰을 해봅시다. 삼각형 OBC를 관찰을 했더니 여기 변의 길이는 같다 그랬고 여기는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여러분들 잠시 스탑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요 점을 M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요 점을 N이라고 씁시다. 자, 그렇다면 OM이 공통선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삼각형 OBM 그리고 삼각형 OCM에서 공통선분이 되겠어요. 똑같이 같잖아요. 이 변을 공통변이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OBM과 삼각형 OCM의 어떤 관계가 보여지게 된다. 어떤 관계가 보이나요? 합동이 보여집니다. 무슨 합동이 되죠? 무슨 합동? 자, 여기 변의 같다 그랬고요. 여기 직각으로 같다고 나왔었고요. 여기 공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 SAS 합동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됐다면 나머지의 변과 의 각에 대해서 대응각을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러면요, OBM 이 부분을 X라고 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응각은요, 이 부분입니다. OCM이 되겠어요. 여기에 각이 같아요. 그리고 또 합동이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또는 요 두 개의 밑각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요 OB와 OC의 길이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변 OB와 변 OC의 길이가 같다. 이것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 조금 전처럼 합동이 바로 같다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요 각을 봤으면 요 대응각이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 OBC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므로 삼각형 OB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가지의 방식이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요 각도 같게 되는 거죠. 요 각과 요 각도 대응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다 별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B도 보겠습니다. 똑같죠? 네,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으로 작도를 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요 두 개의 삼각형 OAN과 OBN이 합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OB의 길이와 OA의 길이도 같다. 이등변 삼각형임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그랬더니 OA, OB, OC의 길이가 모두 별 표시로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지름으로 한다면 여기에 원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바깥으로 접하고 있다.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점 O는요, 원 O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이 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것에서 짧게 외심만 따오게 된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진다. 자, 결국 외심의 시작과 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외심의 시작은 어떻게? 각 변에서 나옵니다. 왜 변에서 나와요? 각은 내심이 뺏어갔어. 네네 고객님, 네네 치킨. 내심은 내각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났어요. 그럼 변에 할 만한 게 뭐냐? 그런데 제일 그래도 있어 보이는 게 수직 이등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직 이등분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하나가 더 남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쪽에 수직 이등분을 3개를 작도를 했을 때 그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과연 AC의 수선이 이 점 O를 지나가겠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점 O에서 AC로 선을 그어주는 걸로 내려가겠어요. 직각으로 내리꽂는다는 얘기죠. 얘를 직각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게끔 직각을 수선을 그어요.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요거 2등분 돼? 그러면 2등분이 되는지를 확인. A, B의 수직 2등분선이 O를 지나겠구나 하고 역추적을 해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O에서 A, B의 수선을 긋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면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고 어떤 결론을 얻을 점을 L이라고 할 때 AL과 CL이 2등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점 O에서 AC의 수선을 내리고 그 점을 L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OL과 CL의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게 합동임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합동 조건 여러분들 한번 보여보세요. 자, 스탑을 하고 잠시 여러분들이 고민 후에 어떻게 합동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동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합동이 되나요? 자, 여기서 삼각형 OAL과 삼각형 OAL 또 OCL, 삼각형 OCL이 합동이 되나요? 합동되죠? 네, 어떤 합동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RHS 합동. RHS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각 R 있죠? R. 그리고 빗변, 요 OA와 O 직각의 대변이기 때문에 빗변 역할을. 그 다음 OL, 여기가 공통변이에요. 이쪽 삼각형에서도 이쪽 삼각형에서도 모두 갖는 변이에요. 공통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변 S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를 S로 이용을 해서 RHS 합동으로 결정을 짓게 된다. 자, 이 부분이 따라 대응변, 대응각 다 나오죠. 그때 특히 AL과 CL은 대응이에요. 그러므로 AL, 변 AL과 변 CL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것으로부터 마무리를 해주게 된다면 그러므로 ABC에서 AB
CA에 대해 각각의 수직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요거의 수직이등분, 수직이등분, 수직이등분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점으로부터 꼭지 거리는 모두 같다. 그것을 반지름으로 이용해서 하나의 원이 생성이 되고요. 그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 그 외접원의 중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얘를 외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삼각형 안에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내심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따 후반부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자, 삼각형 ABC에서 점 O가 내심이다. 외심은 어떻게 찾는다? 그때 여러분들 내내부터 생각해. 아, 내심이 각에서 나왔지, 내각에서. 그러니까 얘는 변에서 나오는 점이야. 그러므로 변을 수직 2등분해 주면은 찾아질 수 있는 점이었고, 요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언급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점으로부터 찾아진 점이고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리가 같다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도 모두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삼각형 OBC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됐죠?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이쪽도 30도가 됩니다. 자, 또 여기는 OCA에서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30, 30 하면 60도, 40도, 45도 하면 90도가 돼요. 그럼 이 합이 150도니까 나머지는 30도죠. 얘가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또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따라서 각 OAC, 이제 요거를 묻는다면 그냥 여기 45도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 OB의 길이는요. OB가 이쪽이죠. 얘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이 3cm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여기는 3. 외심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외심이 어디에서 나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성질이 무엇이 있었지를 생각해 주고 기본 문제로 여러분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해볼만죠? 쉽나요? 네, 쉽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성질을 알면 쉬워요. 근데 이걸 외심이라고 했을 때 외심이 뭐지? 이러면 정말 쉽고 어려운 게 한 끗 차이죠? 아느냐 모르느냐,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부터 했던 이유고요. 내심과 외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교과서 2개를 선생님의 칠판에 다시 한번 좀 그려놓고요. 그리고 그 2개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된다면 이제 스탑해놓고 먼저 내심, 외심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성질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세요. 문제 3번 그리고 문제 6번 비교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요. 점 O가 이제 외심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문제 6번에서는 점 I 심이라고 주장됩니다. 그런데 외심과 내심이라는 말을 빼고 그림만 보세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가 외심인지 내심인지 이런 조건이 없다면 이 점에 대한 정체를 알아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얘도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외심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외심은 어떻게 찾고 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자, 외심 어떻게 찾아요? 딱 물어볼 때 바로 나오면 좋고요. 근데 잠깐 지금 멈칫한 사람, 외심 어떻게 찾았지? 한 사람 어떻게? 네네 고객님을 생각해라. 자, 내심 어떻게 그럼 찾았죠? 내심은 내각을 이등분해서 나왔어. 그러면 얘는 변에서 나온다. 그 과정까지 좀 연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찾아지는 그런 점, 각 변을 수직 2등분 했을 때 만나는 점이다. 그럼 변에서 나왔어요. 변에서 나왔으니까 꼭지점이 놀고 있고요. 그 꼭지점까지 거리를 생각할 때
이 거리가 또 같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x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50도라는 것밖에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표시함으로써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를 봤어 때문에 이 50도를 이용을 해주겠는데, 여기에서 50도의 각을 표시해 봅시다. 자, 만약 요 부분,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와 이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아요 사람 있죠? 왜 같아요 이게? 그런 거 본 적 있는데요? 그건 여기서 봤지. 내심이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찾아지니까 거기에서 각이 같은 거죠. 여기는 얘 두 개 같습니다. 그쵸? 얘가 내심이 내각을 이등분 했거든요. 얘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 언급 안 됐어요. 얘랑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르지. 같은 경우는 언제요? 뭐 한 가지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그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같다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각 표시를 달리 주는 거야.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각 A라고 쓴다면 여기는 각 B라고 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X도라고 갔으니까 여기도 도라고 할까요? 이따가 각의 표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쪽하고. 자, 그럼 A도와 B도로 이렇게 주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그래, 그럼 여기도 B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 A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볼 때 A도와 B도의 합이 50도였거든요. A도 더하기 B도, 이게 50도가 됐다. 근데 이쪽도 봤더니 B도와 A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다 A와 B를 모두 더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때 그럼 여기를 C라고 한번 써봅시다. 여기를 C도라고 이렇게 쓰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C도라고 쓸 수 있죠. X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C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거 계산 가능하잖아. 그런데 그럼 2C가 되나요? CC의 합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2 곱하기 C도 2개, 뭐 C도 더하기 C도, 이거는요 180도에서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A, B 두 개니까 A 더하기 B가 있으니까 요거의 2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100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80도가 나오게 되는데 2C도가 80도였으니까 C도는 4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0도, 이쪽이 40도 이렇게 주어졌으므로 합이 이제 80도였고요. 물론 요까지 안 갔어도 되겠다, 그치? 요 합이 80도가 되니까 각 X도의 크기는 이제 100도라는 것을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자, X도는 100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문제대로 한다면 각 AOC 요거는 100도이다. 이렇게 답을 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점 O가 외심이라고 했을 때 변에서 나오고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것만 잘 기억해 내더라도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면요, 이 50도를 A도와 B도 갈라놓는다. 요거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지금 한번 봤잖아. 다음번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겠죠. 그치? 요게 BBAA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로 놓는 거 괜찮은 방법이더라. 조금 이따가 공식 하나 정리해 줄게요. 자, 이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은 내심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내심은 네네 고객님. 자, 내심은 네네 치킨 네네 고객님. 네네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해서, 내각을 이등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A 이렇게 표시를 해줘. 자, 여기는 아까 일부러 A도 B도 귀찮지만 도를 붙였었어요. 여기도 X도라고 선생님이 썼던 거거든요. 문자로 들어가. 그럼 여기 B가 되면 요 각 얼마요? 내심, 내각을 이등분했다. B가 됩니다. 그래서 AA B가 나와요. 여기 72도, 이쪽도 이게 내심이라 그랬으니까요, 내각을 이등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그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해요. 선생님, 저 여기 CC 쓸래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까지 갈 필요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여기에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72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각의 합이 나오지. 그런데 이 x를 구하려면 a와 b의 크기를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삼각형에서 보면 AA와 BB의 크기를 알아요. 뭐 이제 감이 좀 와요? 어때요? 여기서 각 B 더하기 각 C는요, 요거는 180도에서 얘를 빼준 거예요. 72도를. 그러니까 108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B 더하기 C가 108도가 되는데요. 이때 B가 AA예요. 그러니까 각 A의 2배, 또 각 B의 2배. 얘가 108도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치? B가 AA, C가 BB, 그러니까 각 A와 각 B의 2배. AA, BB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므로 각 A 더하기 각 B가 요거 반으로 나눈 54도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I에서 요 부분, X로 표시된 부분, 이제 각 X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거죠. 각 BIC 부분이고요. 각 X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삼각형 IBC에서 보면 180도에서 A와 B의, 각 A와 각 B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54도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6도의 크기를 갖게 된다. 자, 어때요? 아까 문제 3번, 문제 6번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략 난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 그 점을 어떻게 찾았지? 그리고 성질이 뭐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슬슬 계산을, 전개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공식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외심의 경우에는요, 이 각의 크기가 요 뾰족하게 나 부분 있죠? 외심에서 만들어진 요 각의 크기, 요 각의 크기가 요거의 2배가 됩니다. 요 각의 크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50도니까 의 크기는 그 2배, 2를 곱해서 100도로 찾아줄 수가 있게 된다. 요거 뭐 어떤 공식인가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공식도 유도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공식 한번 유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공식을 찾아낸다면 정말 흐뭇할 것 같습니다. 각 AOC는요, 각 AOC 요 각의 크기는 각 B의 2배가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요거의 2분의 1배가 얘가 나온다. 그죠? 얘가 50도니까 100도, 100도니까 50도. 여기가 만약 60도였으면 여기는 120도가 나오겠지.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요쪽에서도 공식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 역시 요 내심에 걸려진 요 삼각형에서 넓은 각, 뭐 좁을 수도 있고요. 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요거와 관계가 있는데요. 요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쟤보다 조금 복잡해요. 자, 각 BIC의 요 크기는요. 요 각의 크기는 각 A 가지고 조작을 해주는데 각 A에다가 A의 2분의 1배를 합니다. 그리고 90도를 더해주면 돼요. 이쪽에 각 A의 2분의 1배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요 계산해 볼까요? 자, 72도를 반으로 나누면 36도죠? 그 36에 90도를 더해줘요. 그러면 126도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심에서는 크게 갈 때는 2배 차이, 작게 갈 때는 2분의 1배 차이가 되고요. 자, 이쪽에서는 이제 작은 각 반으로 나눠요. 야, 나는 왜 나누냐? 좀 주지. 대신에 미안해, 90도 더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줌으로써 공식 하나를 마련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심에서 나타나는 정리 하나, 공식 하나, 그리고 외심에서의 공식 두 개를 기억을 해주면요, 또 객관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유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식들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팁으로 이제 각에 대한 표기법 하나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A도 B도 X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같은 스타일로 도라고 써준다. 그런데 문자로 각 A오 C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그냥 100도로 똑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각을 써주는 경우는 문자 취급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X라는 문자, A라는 문자를 써줄 때는 이렇게 각 표시를 항상 붙여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8도 이렇게 각 A와 각 B의 54도
뭐 2배 할 때 100도 이런 식으로 그 각 X 이렇게 써주면서 대문자로 BIC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게 이렇게 도 표시로 나타나면 된다. 자, 요거 섞어 쓰지 않으면 그냥 요대로만 딱 써주면 모범 답안 됩니다. 섞어 쓰면은 오답 처리, 감점 처리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뭐 X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 X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X도는 126도요 이렇게 쓰거나 이거 안 돼. 여기 도가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여기선 이게 그냥 오답이 되겠죠. 뭐 X는 120도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쪽에서 X도라고 나와 있는데 뭐 각 X도는 뭐 100도요 이렇게 쓰면 이런 거 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쓰세요. 그게 모범 답안입니다.